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국민연금이 지난 22일부로 국내 주식 대여 신규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기존 대여 주식은 올해 연말까지 해소할 예정이라며 향후 대여 거래가 공매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롯데그룹이 앞으로 5년간 50조 원의 신규 투자와 7만 명의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투자는 국내외 전 사업 부분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롯데는 계획 첫 해인 내년에 12조 원을 우선 투자하고 13,000명 이상을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의 3분기 영업이익이 1조 5,300억 원으로 2011년 이후 7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포스코는 국내 철강과 건설, 에너지 부분의 실적이 고루 양호한 데 이어 인도네시아 일관 제철소 가동 이후 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이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택전환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장이었습니다. 어제장은 간신히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우리 시장이었지만 오늘 우리 시장은 양시장 모두 급락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외국인의 대량 매물을 내놓았고 셀트리온의 이 블록딜로 인해서 지수 하락을 견인한 상황인데요. 자, 거기에 중국 증시의 하락도 덧붙여서 연이어 나온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1년 7개월 만에 장중한데 2100선이 이탈이 되는 흐름까지 보여줬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제약바이오 업종의 큰 폭의 하락과 더불어 코스피 시장의 힘겨운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자, 주 초반부터 만만치 않은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고민들과 걱정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정석투자 함께 하시면서 그 고민 해결 깔끔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57% 하락한 2106.10의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3.38% 하락한 719라인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개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반면 외국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오늘 삼성전자를 비롯한 SK하이닉스 1% 넘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삼성전자는 43,050원에 SK하이닉스는 69,100원에 마감이 됐고요. 셀트리온 역시 246,5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확인합니다. 오늘 셀트리온의 급락으로 인해서 제약바이오 업종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신라젠은 7% 넘는 급락으로 81,500원에 CJENM은 3% 넘게 하락하면서 244,5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장 정석투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장은요, 학과장 정응 대표님과 함께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에 대한 급락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정말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하지만 정석투자 시청자분들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오늘 지수가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 좋고요.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2018년에 시황을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고 적중했다고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이걸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저 아니면 지금 이거 얘기해 줄 사람 없습니다. 서울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 그동안 위험관리에 만전을 기했고요. 혜택을 많이 보셨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많은 개인 투자들 있습니다. 이분들 이 방송을 많이 보게 해주세요. 정말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덕을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어제도 6시간 35분 음성방송을 했습니다. 장중에. 오늘도 4시간 30분 했습니다. 저는 중요할 때는 쉬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떠나서는 항상 최선을 다한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방송 내용은 교육이라든가 상담 부분은 시간이 좀 줄어들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왜 그런지는 아실 겁니다. 시황이 워낙 중요하니까 그쪽에 집중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방송 안에서 이제 일단 지수 하락에 대해서 많이들 좀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도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폭락에 이어서 많은 분들이 좀 우왕좌왕하셨을 것 같은데, 평택전원 정호영 대표님의 트위터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또 다양한 말씀도 전달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10시 방송 꼭 놓치고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학과장 정호영 대표님과 1시간 동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1교시 들어가 볼게요. 오늘의 1교시는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주 초반부터 정말 쉽지 않은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시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이 가장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시황에 대한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과장 정호 대표님, 먼저 시황 분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와주실까요? 코스피는 장중 기준과 종가 기준 둘 다 52주 최저가 이탈했고요. 2018년 최저가 이탈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은 최저가 이탈은 모면했죠. 2018년 최저가 이탈은 모면했지만 코스피보다 더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하락할 때는 코스피가 더 빨리 빠진다. 왜 그러냐? 외국인과 기관이 던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급락하는 날은 하락폭은 코스닥이 더 클 수가 있다는 데 오늘 정확하게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오늘 폭락의 원인을 간단하게 설명한다 그러면 일단 수급에 문제가 있죠.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다 매도했습니다. 그것도 대량 매도했어요. 무지막지한 매도를 했습니다. 하락하는 게 당연하고요. 코스닥도 외국인이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누적 매매 동향을 보더라도 현재 매우 심각합니다. 누적 매매 동향 정확하게 1월 30일부터입니다. 1월 29일이 금년 최고점이었고요. 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외국인들과 기관은 엄청나게 매도하고요. 개인만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세 하락은 이미 확정적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악재적인 측면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중 무역전쟁입니다. 트럼프가 무역전쟁 지속하겠다 그러니까 중국의 부주석이 발등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지금 감정적으로도 안 좋은데 사실 미중 무역전쟁에 관련해서는 제가 작년 봄부터 올해 봄까지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그게 단순하게 일수 보고 판단한 게 아닙니다. 트럼프라는 사람에 대한 인문학적인 분석과 정치까지 그걸 연결해서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질간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1월 금리 인상 소리 지금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한국은 금리 인상 타이밍을 놓쳤죠.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저는 사실 근본적인 악재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언제 해도 해야 됩니다. 시간 문제일 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 금지, 이거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국민연금이 증권사에다가 주식을 빌려줘요. 그래서 이거 갖고 공매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공매도를 이제 좀 금지시키기도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방송 통해서 항상 했던 얘기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십니까?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것은 뭐냐?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으면 하락을 막을 수 없어요 하고 선언한 거랑 똑같아요. 그만큼 경제 상황과 시장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수급이 좋아지고 공매도를 허용을 해도 지수가 올라갈 것 같으면 굳이 공매도 금지도 안 하고 국민연금이 주식 대여 금지도 안 하겠죠.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이거는 공매도 못하게 막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악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저도 오늘 살짝 놀랐어요. 상당히 놀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왜 놀랐냐면, 어제는 매수 포지션으로 나름대로 수익 추가했고, 오늘은 매도 포지션으로 수익을 추가했어요. 근데 제 예상보다 훨씬 많이 빠졌어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반등이 나와도 그렇게 클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제가 1월 밤에 그 무료 방송을 통해서 반등의 어떤 그 목표치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밤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의 그 권익을 위해서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거 얘기해 보시면 1월 밤 무료 방송 참여한 사람들 바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합리적 차별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쨌든 제가 구체적인 공개는 하지 않겠지만 목표치를 낮췄다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완전히 수급으로 끝났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남은 관건은 뭐냐면 과연 반등이 언제 나오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마 초보자도 이제는 다 알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좀 더 이거를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방송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면요. 저는 2월 초순에 대세하락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대세하락이라고. 아마 전 세계에서 제가 유일할 겁니다. 그리고 2월 중순에 대세하락 변함없다고 얘기했고요. 4월 하순에 5월 1주차부터 다시 하락할 거다. 반등의 끝자락이다. 그리고 6월 중순에 북미 정상회담 끝나고 지방선거 끝나면 급락할 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9월 말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8월 말과 9월 말에 두 번의 어떤 단기 예측이 실패했고 상당히 당황하는데 제가 이 정도면 이건 비정상이다. 결국 폭락했어요. 자,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실제로 보면 이미 6월에도 개인 매수가 10조가 넘었고요. 외국인하고 기관 매도가 각각 4조, 5조 원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미 그때도 끝났어요. 끝나서 이 방송 계속 보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처음 보는 분들조차도 대세하락은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럼 이분들의 그 남은 그 관심사가 뭐냐 이거예요. 반등이 언제 나오느냐, 내일 당장 나올지, 모레부터 나올지, 이 하루 차이가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반등 나온다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더 밀려버리면 정말 큰 손실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또 내일 반등이 또 나왔는데 안 들어가면 또 아쉽죠. 그래서 서울경제TV 시청자들은 아마 지금 위험관리 잘했기 때문에 주식 비중이 상당히 낮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분들이야 뭐 까짓 거 뭐 내일 들어가든 모레 들어가든 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 뒤늦게 소문 듣고 이제 한 명 한 명 모이기 시작해갖고 최근에 이제 제 방송을 많이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근데 대책 없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뭐 최소 150에서 뭐 많은 100% 주식 비중 들고 계속 홀딩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지금 걱정돼서 하는 얘기예요. 빠르면 내일, 늦으면 모레 반등은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 고점이 또 찍히겠죠? 그때는 반드시 빠져나오세요. 제가 사실 1년 내내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수도 없이. 2월 초순에 대세하락 선언은 속된 말로 엽기적이었죠.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시점에서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도 저는 여기서도 계속 빠져나오라 그랬어요. 마지막이다. 진짜 마지막에 골 많이 했죠. 계속 빠져나오라 그랬어요. 그거 다 놓치고 여태까지 말 안 들은 서울경제TV 시청자는 없을 겁니다. 다만 최근에 시청하신 분들은 지금 대책이 없으니까 이번에 반등 고점이 언젠가 또 찍힐 겁니다. 여기서 또 내일이든 모레든 반등은 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반등을 하니까. 근데 반등 고점 때 반드시 빠져나오셔야 돼요. 제가 최근에 그런 말 했었잖아요. 현재 3차 하락을 한 것이다. 자, 이게 1차고요. 이게 2차입니다. 이게 3차입니다. 그런데 평택촌놈은 최소 7단계 하락, 최악의 경우 10단계 하락까지 본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3단계 나온 거예요. 지금 최근에 제 방송을 보고 시청하신 분들은 좀 경악할 겁니다. 내가 왜 이 방송을 이렇게 늦게 알았나. 안타까울 겁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시면 되겠고요. 좀 아쉽지만 제가 월, 화, 금만 출연합니다. 월, 화, 금. 그래서 수목 같은 상황에서 제가 방송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조금 전에 김은혜 씨도 얘기했으니까 트위터 같은 거 활용하셔서 제가 긴급하게 전달해 드릴게요. 텍스트로. 그 한마디 한마디가 천금입니다. 그래서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이제 남은 관건은 반등이 언제 되느냐, 그 다음에 반등 권역이 얼마냐, 이건데, 좀 불행하게도 대세 하락은 불변이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지수 폭락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수급적으로는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 속에서 좀 하락을 한 상황이고, 코스닥 역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좀 거세게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과 한국금융통화위원회 11월 금리 인상까지 또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 금지 이슈까지 맞물려서 좀 다양한 악재가 오늘 우리 시장을 좀 강타한 점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관심 종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 안에서 좀 주요로 보셨던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 과장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들일까요? 네, 첫 번째 셀트리온이었고요. 왜냐하면 이제 악재 때문에 밀렸기 때문에 더 관심 종목이 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경농입니다. 거꾸로 이건 또 호재 때문에 올라가서 두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네. 자, 오늘의 성격이 좀 다른 두 종목을 꼽아주셨는데, 먼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이 일부 지분을 또 블록딜 처분하면서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좀 하락을 했는데, 자, 두 종목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 과장님, 두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블록딜로 처분하는 게 당연해요. 왜 그러냐? 평택촌농 기술 특허 적정 주가 기준으로는 셀트리온은요, 놀라지 마세요. 적정 주가가 23,700원짜리예요. 저의 기준은 그래요. 지금도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보유자는 반등 시에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합리적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이거 차트 보여드릴 것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어요. 뭐 어차피 방송하는 김에 차트 보여드릴까요? 잠깐 보세요. 저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특히 연초에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제 올해 연초에 그랬죠. 이때도 그랬고요. 이때도 그랬어요. 틈날 때마다 계속 그랬어요. 빠져나오라고. 이거 대폭락할 겁니다. 두고 보세요. 무지막지하게 폭락할 겁니다. 장담합니다. 그래서 반등식마다 빠져나오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경농인데, 경농은 오늘 뭐 어떤 호재로 인해서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그냥 이쯤 되면 됐어요. 보유자는 매도하시고요. 더 가거나 말거나. 미보유자는 절대로 추격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단발성 재료에 올라갔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북한과 관련된 호재로 올라갔는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트럼프가 그런 말까지 했지 않습니까? 내 허락 없이는 한국이 북한 못 도와준다.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북한 테마 끝났어요. 그리고 북한 테마는요, 차라리 정말로 트럼프가 연초에 계획했던 대로 김정은을 암살한다든가 북한 폭격한다든가, 그래서 뭔가 그렇게 되던가,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됐든 과정이 어떻게 됐든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뭐 그러면 그때는 가능하겠죠.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하여간 이 방송 제가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제 귀에 다 들려오거든요. 증권사 직원들, 주식 전문가들은 상당수가 제 방송 보고 있다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만나면 그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진짜로 봐야 될 사람들은 개인 투자자예요. 근데 이 개인 투자자들이 서울경제 TV를 몰라서, 평택촌농 몰라서 못 보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덕을 베푼다는 이런 넓은 아량으로 정말 많이 알려주시고, 대신 제가 약속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했던 얘기 있죠. 저는 주식 전문가를 한 20년 정도 하면서 한 번도 불법과 부정을 저지른 적이 없고요. 한 번도 나태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장중에 자리를 비운 적이 없어요. 18년 동안 휴가 한 번 안 갔어요. 저는 만약에 제 투자했으면 이렇게 못했을 겁니다. 저는 성격이 결벽증이 있어갖고 대충 못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여러분들 앞으로도 6개월, 1년 리딩해 드리겠고요. 앞으로 계속 빠져요, 지수는. 그러니까 정말로 이 방송 많이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두 가지 종목이었습니다. 셀트리온과 경농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는데 앞서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블록딜로 인해서 오늘 좀 큰 폭의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셀트리온은 보유자는 반등시 매도에 대한 부분과 미보유자는 역시나 관망에 대한 의견이고요. 자, 그리고 경농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 호재성 소식이 들려왔죠. 남측이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필요한 약재를 북측에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공동 방제에 대한 진행 부분이 좀 들려오면서 오늘은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상한가였죠. 경농 같은 경우는 보유자는 매도고요. 미보유자는 추격 매수에 대해서 금지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의 관심 종목 두 가지 종목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2교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의 2교시는요, 종목의 역사 시간입니다. 자, 한 종목에 대해서 그동안 있었던 흐름과 가격대에 대한 표현도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까지도 학과장 정은 대표님만이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 부분 2교시를 통해서 전달을 해 드릴 텐데요.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정은 대표님, 오늘 배워볼 종목 어떤 역사에 대해서 좀 배워볼까요? 네, 신규 상장주 크리엔사이언스 2001년의 추억입니다. 2001년도에 실제 있었던 일을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또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크리엔사이언스를 꼽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둘씩 풀어가겠습니다. 먼저 신규주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주식과 신규주가 뭐가 다르냐?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바로 보호예수입니다. 현재는 6개월인데 과거에는 1년이었어요. 그럼 보호예수가 무슨 말이냐? 신규 상장주가 이제 그 시장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최대 주주하고 특수관계인은 매도를 못해요. 쉽게 말하면. 보호예수가 바로 그거예요. 매도를 할 수가 없어요. 매도를. 그래서 최대 주주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뭐 이렇게 친인척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특수관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 물량은 현재는 6개월, 과거에는 1년 동안 절대 못 팔아요. 이게 바로 이제 신규주의 특성이고요. 전략은 뭐냐? 바로 폭락기에, 지수 폭락기에 발행가 이하 종목을 찾는 거예요. 발행가 이하 종목. 그럼 왜 지수 폭락기냐? 신규주는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운명이다, 운명. 운명론을 갖다 놔요. 무슨 얘기냐? 지수가 엄청나게 강할 때 그 상장되는 종목은 상장 첫날부터 2배로 시작해갖고 또 상한가까지 나와요. 반대로 지수가 폭락할 때 상장한 주식은 이건 발행가 밑으로 도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마디로 억울하죠. 왜? 딱 상장했는데 첫날부터 지수가 좋고 계속 좋아요. 그러면 쭉쭉쭉 올라갑니다. 거품도 좀 발생해요. 근데 반대로 이게 지수가 이제 폭락하는 날 상장된 주식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덩달아 빠져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는 지수가 좋을 때보다도 폭락기 때 이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발행가 이하 이걸 하는 건데 저는 실전에서 이제 크리엔사이언스는 2001년입니다. 17년 전이죠. 1월 2일에 시가에 추천했어요. 그때 딱 두 종목을 추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100%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추천했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도 코스닥 지수가 2000년에 계속 빠졌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그 가을부터 뭐 아니면 12월에 신규 상장된 종목들은 덩달아 속된 말로 벌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 발행가 이하로 떨어진 종목 중에서 제가 이걸 찾아낸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이 실전 대응해서 하느냐 이걸 말씀드릴게요. 먼저 모든 증권사 HTS에 보면 신규 상장이라고 딱 치면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러면 코스닥이라든가 코스피라든가 상장된 리스트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뭐 물론 퍼도 봐야 되고 시가총액도 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발행가예요. 옛날에는 공모가라 그랬거든요. 지금 발행가입니다. 이 발행가가 얼마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떤 특정한 증권사 HTS를 뭐 올려드리긴 좀 그렇고요. 예. 일단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된다. 그래서 아마 다 나올 거예요. 만약에 이게 검색해서 안 나오면은, 그 증권사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솔직히. 기본이거든요, 이거는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정말 역사이자 교육이 다 되는 건데요.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일단 지수가 그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예를 들어서 이제 코스피 종목은 어떻습니까? 코스피 지수를 보시고요. 코스닥 종목은 코스닥 지수를 보면 돼요. 그래서 일단 52주 신저가 기록하면 아주 좋은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신규주 발행가를 또 확인해 보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수가 아무리 폭락을 해도 발행가보다 높다. 이러면 이제 관심에서 빼야 돼요. 근데 발행가보다 낮은 종목을 찾고요. 여기다 플러스 알파가 있죠. 바로 평택촌놈 기술특허 적정주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A, B 두 종목이 있습니다. A, B 두 종목이 있어요. 근데 둘 다 발행가가 10,000원이에요. 근데 둘 다 지금 8,000원입니다. 주가가. 그럼 둘 다 발행가는 밑돌아. 그러니까 조건은 만족하죠? 근데 A 종목은 평택촌놈 기술특허 적정주가 찍어보니까 1,000원짜리예요. 그럼 발행가보다는 낮지만 8배 높은 거잖아요. 반대로 B 종목은 적정주가를 딱 쳐보니까 30,000원이라고 그럽니다. 엄청 저평가된 거죠. 그래서 이 1, 2, 3를 조건을 만족하는 종목들 여러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왜 말씀드리겠습니까, 지금? 바로 지금이잖아요, 바로 지금. 바로 지금 코스피가 52주 신저가 이탈하고 이런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신규를 찾아보세요. 그럼 발행가를 찾아보세요. 발행가보다 낮은 거. 그 다음에 이제 평택촌놈 기술특허 적정주가. 이것까지 합쳐지면 차트야. 솔직한 말로 일주일만 하면 다 알아요. 웬만큼 볼 줄 알아요. 거기서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의외로 보석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차트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크리엔 사이언스를 2000년 12월에 상장했던 주식입니다. 그 당시 이때 상장이 됐어요. 근데 한마디로 말해서 연말까지 지수가 그때 폭락을 했거든요. 코스닥 지수가. 벌을 받은 거예요.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1월 2일날 첫날에, 그러니까 2001년도 첫 개장일이었죠. 이때 시가에 들어가라 했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무려 460% 평가액이 나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100에서 150% 정도 됐을 때 정리하라 그랬어요. 저도 저렇게 올라갈 줄 몰랐어요. 왜 그러냐.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적합한 교육 내용이라고 해서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딱 맞아요,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달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평택촌놈 기술특허 적정주가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평택촌놈 기술특허 적정주가 써있죠. 그리고 이렇게 삼성전자를 딱 치면 코드번호를 치니까 나오잖아요. 적정주가 49,900원. 그럼 하나 또 시연해 볼까요? 자, 셀트리온을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셀트리온을 치면 셀트리온과 관련된 것들이 다 나와요. 셀트리온 제약은 적정주가 17,600원, 셀트리온 헬스케어 27,800원, 셀트리온 28,600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세요. 무료예요. 어디서 보느냐? 서울경제TV를 일단 그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고요. 샘플러스라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제 사진이 나와요. 예, 보면 참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아주 착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클릭하면, 여기 나오는데 제가 이제 그 말씀 정말 드릴게요. 현재 상장, 비상장 증권사 그 어느 곳에도 기술특허 적정주가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TV 중에서 서울경제TV에서만 기술특허 적정주가를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의 적정주가가 정답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국가기관 어디죠? 특허청에서 기술특허로 인정한 겁니다. 특허증도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신뢰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내 적정주가가 아주 좋은 거야. 이게 아니라 국가에서 인정을 한 거예요. 국가에서. 이 정도면 정말 이 적정주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특허를 줄 만하다. 그래서 받아낸 거예요. 이걸 제가 무료로 드린다는 겁니다. 제가 주식 투자 경력이 30년째예요. 그리고 주식 정보 한 20년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정말 유치찬란한 적정주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무조건 현재가 곱하기 1.3, 그걸 적정주가라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퍼 갖고 대충 베껴서요. 아니에요.
퍼가지고 만약에 적정 주가를 산출한다면 기술 주가가 나오질 않죠. 저는 퍼가 없어요. 그래서 저의 적정 주가는 다 들어가 있어요. 재무구조, 실적, 차트,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다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변동이 생겨요. 그러니까 특허청에서 줬겠죠.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아니지만 상당히 신빙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제가 무료로 공개해드리니까 보세요. 제가 어렵게 특허 따낸 겁니다. 그래서 신규주 보실 때는 자 지수가 이렇게 폭락한 이 구간에 신규주 발행가야 뭐 증권사 HTS 보면 누구라도 알 수 있어요. 금방 찾아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평택전환 기술적 적정주가를 반드시 확인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만약에 확인이 되면 어때요? 마음이 든든하죠. 와 이렇게 저평가 됐구나.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 다 팩트입니다. 다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거래하는 모든 증권사에 한번 전화해보세요. 본사에다가. 혹시 기술특허 적정주가 있나요? 물어보시라고요. 없어요. 제가 다 확인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활용을 안 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교육 내용은 반복해서 계속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종목의 역사 시간을 통해서 배워본 종목은요, 크리넷 사이언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신규주에 대한 전략은 지수 폭락기의 발행가 이하에 대한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2001년 이후에 또 정석 투자를 통해서도 크리넷 사이언스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종목의 역사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재정리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들 좀 접수해 주셨는데요. 한 질문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끝자리 1245님의 질문입니다. 현대상선을 매수가 5,800원의 비중 50%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먼저 오늘장의 현대상선 종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3% 넘게 좀 밀리면서 4,27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학 과장님 먼저 첫 번째 질문 현대상선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디학점이고요. 고점에 사셨고 손절을 비실행했습니다. 그리고 고평가예요. 그래서 이건 길게 얘기할 게 없어요. 즉시 손절하시고요. 절반은 즉시 손절하세요. 절반은 전부가 안 될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절반은 다시 여기서 더 빠지든 올라가든 그럼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 현대상선은 디학점이 확인이 된 상황이고요. 절반은 즉시 손절하시고 그리고 절반의 비중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시장 상황에 맞춰서 재질문해 주시면 그때 맞는 전략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합니다. 끝자리 9300님의 질문입니다. 코스모 신소재를 매수가 27,200원은 비중 40%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코스모 신소재 오늘장에 먼저 확인하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2.52% 하락하면서 21,2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과장님, 코스모 신소재 학점 어떻게 주실까요? 원래 디학점이 정상인데요. 제가 C를 드렸어요. 왜 그러냐? 그나마 최근에 지수 하락기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고점 매수했고요. 그리고 손절 비실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고평가입니다. 이게 적정주가 5,500원짜리예요. 여러분들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2만 1,000원과 2만 원 이탈 시에 이제 2회 손절하시고요. 아니면 좀 더 홀딩했다가 뭐 본전이든 뭐 차익 실현하든 그때 보시길 바라겠고요.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하신 거예요. 무조건 잘못됐죠.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21선 이상에서는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추세가 아무리 좋아도. 그리고 원래 정석이에요. 평택촌은 차트 이론입니다. 근데 이분은 일단 높게 하셨어요. 그리고 손절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고평가 됐어요. 무엇 하나 지금 과정이 합리적인 게 없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과정이 합리적이라고 해서 항상 결과가 좋은 건 아니다. 다만 길게 볼 때는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잖아요. 고점 매수에다가 손절 안 했어요. 고평가요. 그러니까 잘못됐죠. 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지지가 되고 있으니까 시약점 드렸고요. 어쨌든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 같은 거 시약점 확인이 됐고요. 21,000원과 그리고 2만 원대 이탈 시 이외 손절 또는 홀딩에 대한 의견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시각 10시 34분 지나면서 오늘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입니다. 자, 어제장에도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었던 시장인데요. 자, 지금 지수에 대한 상황은 하락 출발한 상황입니다. 다우존스와 S&P 500 그리고 나스닥까지 1% 넘는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중국에 대한 우려와 그리고 3분기 실적 실망 매물이 좀 쏟아지면서 3대 지수 모두 1% 넘는 급락 출발했다라는 소식 전달을 해드립니다. 잠시 후 시황센터 연결해서 더욱더 자세한 소식 전달을 해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끝자리 7390님의 질문이고요. 파라다이스를 매수가 19,400원의 비중은 20%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학 과장님,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B약점이고요. 다소 늦은 매수 시점과 이제 높은 가격인데 그래도 현재 평가이기입니다. 그리고 워낙 좋은 주식이에요. 저는 코스피에서는 이제 가치주를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코스닥에서는 손에 꼽거든요. 정말 몇 개 안 돼요.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코스닥의 가치주는 정말 5개도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파라다이스는 좋은 종목이니까 불안하게 보지 마시고요. 일단 이 종목은 평가이기니까 즉시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 또는 뭐 상황에 맞게 뭐 관망하든가 그렇게 대응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비약점 확인이 됐고요. 즉시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 또는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볼게요. 끝자리 1441님의 질문이고요. JW 신약을 매수가 1,200원의 비중 45%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제약바이오가 워낙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JW 시장 오늘은 3% 가까이 빠졌고요. 7,49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학 과장님, JW 신약 이 질문에 대한 학점 어떻게 될까요? 시약점입니다. 눌림목 매수는 인정해요. 다만 손절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전량 매도 후 재매수 대기하시는 게 좋고요. 뭐 이 정도 고평가는 뭐 무시해도 되는데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눌림목에 들어간 거예요.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저게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어요. 잘한 거예요. 다만 손절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약점이고요. 어쨌든 매도하신 다음에 다시 재매수를 기다리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JW 신약은 C약점 확인이 됐어요. 최대한의 전략 매도 후에 재매수를 노려보시는 것이 더욱더 현명해 보이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볼까요? 끝자리 5320님의 질문이고요. 현대건설의 매수가 79,100원에 비중 15%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 어떻게 됐을까요? 2% 가까이 밀리면서 51,3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학 과장님,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실폭이 꽤 큰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F학점이고요. 최악의 추격 매수와 손절 비시액입니다. 그래서 F고요. 추가 매수를 일시적으로 했다가 평균가 대비로 손절가, 목표가를 설정해놓고 대응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건 아니에요. 결과가 좋았다고 이건 아닙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여기서 추격한 사람이 수익 났거든요. 식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운이 좋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밀릴 때도 홀딩, 여기서도 홀딩, 여기서도 홀딩입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차라리 대충 이쯤에서 그냥 손절해주고 이쯤에서 다시 매수하면 회복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북한 테마는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그래서 기대하지 말자.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북한 테마에 대해서 막 매수시키고 홀딩시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는 정말로 이거 들어가야 된다 싶을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때 본격적으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현대건설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추격 매수에 대한 부분은 좀 아쉬운 상황이고요. F확정 확인이 됐어요. 추가 매수 후에 평균가 대비 손절가와 목표가를 좀 대응해 보시라라는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2201님의 질문인데요. HLB를 매수가 10만 2천 원의 비중 20%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HLB 오늘장은요, 5% 넘게 밀리면서 9만 9천 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학 과장님 일단 10만 원대 매수를 했는데 9만 9천 원대 종가예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거는 디약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초절대 고평가와 시황을 무시한 매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에 재매수 하시길 바라겠고요. 왜 그러냐? 이거 적정가 8,100원짜리입니다. 무지막지하게 고평가돼서 지금도 10배가 넘어요. 매수가로 본다 그러면은 이거는 10배 이상이죠. 네. 거의 한 13배 정도 되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디약점이고요.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HLB 같은 경우는 D학점 확인됐고요. 본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단타 재매수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 개장한 지 11분 정도 지난 시점인데요. 기사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ow drops 400 points at the open. 네, 개장 지금 하면서 다우지수 400포인트 정도 빠졌다는 소식이고요. After Caterpillar and 3M earnings disappoint. 네, 오늘 3분기 기업 실적 중에서 캐터필러사와 3M이 예상치 하회에 좀 좋지 못한 실망스러운 실적을 나타내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3분기 어닝 시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모든 기업들이 호실적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 증시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우디의 이 가스쿠치 이 언론인 암살 사태가 이 사우디의 고립을 좀 초래하고 있고, 또 이탈리아의 재정 악화 상황,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 증시에도 영향을 끼치면서 뉴욕 증시에도 부분적인 영향을 끼쳤다라는 외신 쪽의 분석입니다. 네, 그리고 중국 증시 오늘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며칠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시점에서 그동안은 미국 증시는 영향을 받지 않는 듯했지만 이제는 중국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중국 증시는요, 오늘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전거래일에 이 중국 정부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증시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순식간에 사그라들면서 오히려 담보주식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압도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상하이 종합지수 2.26% 하락해서 2,594.83에 마쳤고요. 또 선전종합지수도 1.92% 내려서 1,300.29에 마쳤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도요, 3.08% 하락해서 25,346.5에 마쳤고, H지수도 2.44% 내려서 1234.9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전문가들은요, 이 상하이 증시의 이 전장 약 4.1%의 급등은 dead cat bounce라고 해서 이 죽은 고양이의 반등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죽은 고양이의 반등은 주가가 대폭락한 이후에 반짝 반등하는 이런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 중국 정부의 조치는 부양책이 아니라 경기 둔화를 방어하기 위한 쿠션으로 이해돼야 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담보 주식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도 지금 중국 증시를 짓눌렀다는 소식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중국 당국과 또 당국자들이 이 총 출동해서 증시 부양 발언을 내놓은 것은 4조 5천억 위안에 달하는 담보 주식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증시 급락으로 담보 가치가 떨어지고 은행들의 추가 자금 조달 수요가 높아졌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증시 하락 추세가 가속하고 또 증시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담보 주식 규모는 지난해 중국의 명목, 이 국내 총 생산이자 GDP의 5.4%에 해당하고 또 A주 주식 전체 시총의 12%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2015년에 증시 대폭락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라는 외신 쪽 분석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체계적인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호재가 될 만한 소식, 경제 지표에 대한 예상치입니다. 네, 미국이 2분기 연속으로 4년 만에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블룸버그 기사인데요. 네, 3분기 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에 큰 힘을 얻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한편 3%를 웃도는 성장률이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를 좀 살펴드리고자 합니다. 네, 또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캐러밴, 즉 미국을 향해서 오고 있는 난민 이민자 행렬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5,000명이 아닌 이제는 7,000명 수준으로 더욱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 중미 3국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바로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사바도르를 지금 지칭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 자국민들이 불법적으로 미국에 오는 것을 막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대규모 원조를 중단하거나 삭감할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경 순찰대와 군사 당국의 국가적인 비상사태라고 지금 알린 상황인데요. 또 범죄자와 신원을 알 수 있는 중동인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더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AP통신 등에서는 이 중동인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또 11월 6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캐러밴 문제를 정치적으로 쟁점화하겠다는 의도를 거듭 드러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정치, 경제, 또 외교적으로 계속해서 중간선거를 의식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오늘 글로벌 시황센터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나경이었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는 1% 넘는 급락으로 3대 지수가 출발한 상황입니다. 어제장, 오늘장에 대한 우리 증시가 워낙 급락 흐름이 있기 때문에 내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학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 과장님, 일단 3대 지수 모두 급락 출발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내일은 현물도 그러고 파생도 그러고 모두 당일 매매 원칙으로만 대응하세요. 당일 매매 개념이 뭐냐면 오늘 들어갔다가 오늘 정리하고 끝내는 거예요. 이게 당일 매매예요. 홀딩하지 말라고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만약에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현물 같은 경우 매수밖에 없으니까 매수고 파생 같은 경우는 상방도 되고 하방도 되겠죠. 포지션 매매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당일 매매 아니고 그냥 홀딩해도 되겠다. 이러면 제가 나름대로 장중에 또 여러분께 사인을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밤 10시 방송 여러분들 시청하시지만 장 다 끝나고 나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실전에서는 어떤 정보 차원에서는 좀 제한적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추세적인 것은 저한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이렇게 급등락하고 하루하루가 정말 다른 날은 밤 10시에 방송 봐서 어떻게 할 겁니까?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든 하여간 텍스트가 되든 뭐가 되든 하여간 최대한 도움을 드릴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개인 욕심 때문에 이거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는 빨리 주식 전문가 생활 끝내려고 해요. 하기 전에
끝내기 전에 최대한 봉쇄해 드릴 거니까 많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내일장에 대해서는 현물과 파생 모두 당일 매매 원칙으로만 좀 대응해보자라는 말씀까지 전달을 해드립니다. 자, 오늘 학과장 정용 대표님과 1시간 동안 했는데 함께해 주신 분간을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과장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정석투자와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